LDK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위치, 제일 전망이 좋은 곳에 LDK를 놓는다. 거실 주방을 놓는다. 절대 방이 아니다. 방이 아니다. 이현웅님을 토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있어요.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브라질 갑니다. 브라질. 이 집의 용도가 뭘까요? 이 집의 용도는 집이 아닙니다.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경사진. 컨셉은 이래요. 어디에나 놓을 수 있는 집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대피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뭔가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구조가 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뚝을 받고 아니면 길이를 높이 뛰는 거죠. 뭐 경사가 졌든 뭐 어떻게 됐든 계곡이 됐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받고 그 위에 띄워서 건물을 이제 띄워놓는 거죠. 띄워놓는 그런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지가 없잖아요. 숲속에 그 뭐 국립공원 같은데 평지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 집을 짓자. 뭐 이런 컨셉이죠. 이거 재밌는 게 요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떠 있는 캔티의 데크를 얼마나 많이 더 뽑을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의 지붕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이제 지붕 밑에 하나의 박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져서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린존만 줘도 좀 살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거대한 지붕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지붕이 떠 있어서 바람이 분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과연 맞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붕 붙어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초를 어떻게 할 거냐는 배울만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토목공사를 안 한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국립공원에 있으니까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데크를 만들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고 기둥은 어떻게 해서 뭐 기초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거죠. 기존에 있는 보에 얼마나 더 많은 이 팔을 우리 캔틸레버 보라 그러죠. 팔을 만들어서 넓은 데크를 최대한 만들 거냐 뭐 이런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벽면도 볼게요. 벽면 보시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고 요건 뭐 보일러실 같은 그런 왜냐면 온수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이제 온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이제 온수 탱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 들어오면 이렇게 그 순간 온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샤워하기에는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조그만 거는 그 정도는 이제 설거지 같은 경우는 순간 온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기로 이제 뭔가 샤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자르죠. 그래서 용량이 모자르니까 이 탱크가 필요하죠. 전기죠. 당연히 전기겠죠. 들어오면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가 따로 있고 여기로 들어가서 뭐 근데 이게 뭐 동시에 쓰는 화장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화장실인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1700에 3200m. 방이 하나 있어요. 3500에 3200. 방이 하나 있고 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벽난로죠. 벽난로와 미니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L, D, K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7.2m죠. 7.2m에 3.2m 이 공간이 LDK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제일 위치, 제일 전망이 좋은 곳에 LDK를 놓는다. 거실 주방을 놓는다. 절대 방이 아니다. 뭐 커튼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도면상은 되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공된 건 짧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하겠다. 이
공급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배관을 다 노출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벽돌조에 콘크리트 그거죠. 그래서 빔이죠. 빔으로 하고 뭐 근데 뭐 여기는 워낙 그 브라질이니까 요 안에 박스들이 막 유리 있고 뭐 야 이거 뭐 축구 더운 거 아니에요? 브라질은 뭐 춥진 않으니까 그러면 요 지붕 거대한 지붕 그늘이 져 있는 거대한 지붕이 있고 바람 불게 해서 최대한 시원하게 하는 방법만 연구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더 유리죠. 왜 유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무래도 대피소니까 뭔가 이렇게 숲속에 있는 대피소 뭐 이런 느낌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나무 덧문이죠. 나무 덧문을 이렇게 열고 뭐 나가고 뭐 반만 열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따라할 일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에 창문이 있다고 보고 덧문이 이제 외부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덧문이 낫겠죠. 아무래도 햇볕을 막는 거는 우리가 유리 안에 커튼을 치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사실은 커튼이 열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뭐 별로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덧문이겠죠. 근데 이 덧문이 이제 외장지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뭐 비를 맞을 거냐, 처마가 있을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질 대피소 13.5평이었어요. 디자인 1.6,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1.5, 에너지 효율은 1.5, 아이디어는 1.5였어요. 나머지는 소소하죠. 그래서 요거는 7.6. 근데 이런 구조를 왜 했냐? 키트화하겠다는 거죠. 왜? 계속 이런 대피소를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가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컨셉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아니고 세컨하우스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3.5평에 방 하나에 LDK, 화장실 하나. 딱 어떻게 보면 두 부부가 은퇴 후에 조용히 살 수 있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